149 세이브 마무리가 2군 선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13구 안에 답이 있었습니다. 통산 149 세이브, KBO 역대 최연소 마무리. 정혜영이 1군이 아니라 한평 퓨처스필드에서 선발로 공을 던졌습니다. ERA 16.88, 4경기 1세이브라는 처참한 성적표 뒤에 감독이 꺼낸 처방은 일본에서 건너온 루틴 교체였습니다. 13구 중 스트라이크 10개, 최고 149km, 무실점. 숫자가 말해주는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다시 보시죠. 2026 시즌 정혜영의 성적표입니다. 4경기 등판, 1세이브, 평균 자책점 16.88, 볼넷 4개. 이 수치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9이닝을 던진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 16점 넘게 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통산 149 세이브를 쌓아 올린 마무리가 한 달도 안 돼서 이 성적을 찍은 겁니다. 결정타는 4월 10일 대전 한화전이었습니다. 그날 정혜영은 3분의 1이닝만 소화하고 내려왔어요. 피안타 1개, 근데 그게 홈런이었습니다. 볼넷 1개에 자책점 2점. 아웃카운트 하나 잡는 동안 경기가 기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4월 11일에 1군 말소 통보가 내려옵니다. 잠깐, 이게 누구 얘기인지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돼요. 정혜영은 2021년 시즌 20세이브, 30세이브를 모두 KBO 최연소로 달성한 선수입니다. 2024년엔 통산 100세이브를 역대 최연소로 찍고 26년 만에 타이거즈 소속 세이브왕 타이틀까지 가져갔어요. 2025년엔 선동열 감독의 프랜차이즈 최다 세이브 132개를 넘어서면서 기아 역대 1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통산 149 세이브. 이 정도 누적을 쌓은 선수가 2군으로 내려간 거예요. 구속을 한번 볼까요? 커리어 최고 구속은 2021년에 찍은 153km, 평균 구속은 148km대를 유지해왔습니다. 정통파 파워 피처, 높은 타점에서 밀어넣는 포심이 트레이드마크였거든요. 그런데 시즌 초반 마운드 위의 정혜영은 그 포심이 맞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범호 감독의 진단이 흥미로워요. 기술이 아니라 심리적 문제가 더 크다. 열흘 정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2군행이 결정됐습니다. 같은 날 전상현도 늑간근 미세 손상으로 1군에서 빠졌거든요. 불펜의 양축이 동시에 사라진 거죠. 그런데 단순히 부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감독은 이걸 기술의 문제가 아닌 다른 것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판단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처방으로 이어집니다. 자, 마무리가 빠졌으면 팀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흔들려야 맞습니다. 9회를 책임지던 선수가 사라지고 같은 날 전상현까지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었거든요. 거기다 4월 들어 FA로 영입한 홍건희까지 오른쪽 어깨 극상근 부분 손상 진단을 받았어요. 4주 뒤 재검진, 1년 7억에 데려온 베테랑이 시범 경기 무실점으로 호조였다가 첫 부상에 발목을 잡힌 겁니다. 그런데 기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시점부터 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4월 8일 삼성전부터 17일 두산전까지 기아는 8연승을 찍었습니다. 이게 얼마 만의 기록이냐면요. 632일 만이에요. 직전 8연승이 2024년 7월 14일부터 24일 사이였으니까 거의 1년 8개월 만에 나온 기록입니다. 하나 원정 3연전 수입, 키움 홈 3연전 수입, 그리고 두산전 승리까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이겼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혜영이 빠진 뒷문을 어떤 한 명의 슈퍼스타가 막은 게 아니었거든요. 기아는 집단 마무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임시 마무리는 10라운드 지명 출신 성영탁, 9회를 분담하는 카드로 FA 3년 20억에 이적해온 김범수가 나섰어요. 김범수는 4월 중순 기준 8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좌완 강점으로 매치업 따라 7회부터 9회까지 유연하게 운영했죠. 뒷문이 없어도 집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외국인 투수 네일과 아다몰러가 선발을 길게 끌어주고 4월 17일 두산전에선 이일이가 최고 156km 구속을 회복하면서 8탈 3진 무실점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타선에선 김도영 타격이 살아나면서 공수의 균형이 다시 맞았어요. 한 축이 무너졌는데 다른 축들이 동시에 올라온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팀은 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정작 내려간 정혜영을 어떻게 되돌려 놓을 것인가. 이범호 감독 머릿속엔 이미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계획은 바다 건너 일본에서 건너온 아이디어였습니다. 4월 18일 한평 기아 챌린저스 필드 퓨처스리그 두산전 선발 투수 이름이 공지됐는데 그게 정혜영이었습니다. 잠깐 다시 읽어봐야 해요.
통산 149세이브를 찍은 마무리가 2군에서 그것도 선발로. 이런 조합은 KBO에서 거의 본 적 없는 그림입니다. 왜 하필 선발이었을까요? 답은 기아 2군 투수 코치 타카하시 켄에게 있었습니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히로시마 도요카프 선발 투수 출신이에요. 일본 프로야구에서 선발로 커리어를 쌓고 뉴욕 매치에서 메이저리그 마운드까지 경험한 투수입니다. 그리고 2026 시즌부터 기아 2군 투수 코치로 부임했어요. 자완 육성이 강점으로 알려진 코치인데 이번엔 전혀 다른 지점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보모 감독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다카하시 투수 코치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원 투수에게 변화를 주면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 일본에 있을 때 늘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다. 이 발언이 이번 처방의 핵심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무리 루틴과 선발 루틴은 완전히 다른 동물이거든요. 마무리는 경기 후반까지 대기합니다. 7회쯤 되면 스코어 상황을 보면서 몸을 데우기 시작해요. 짧게 준비하고 불이 나면 바로 올라갑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대기하는 시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불펜에서 던지는 공 하나하나가 이제 올라가야 하나? 라는 질문과 붙어 다닙니다. 선발은 다릅니다. 시작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1회가 시작되기 전에 긴 워밍업을 합니다. 이닝이 끝나면 더그아웃에 들어가서 호흡을 고르고 다시 올라가요. 예측 가능한 리듬이 있거든요. 코치진이 주목한 게 바로 이 제어감이었습니다. 대기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마무리에게 처음부터 던지는 경험을 주는 거죠.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구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마운드 위에서 느끼는 환경 자체를 바꿔서 심리 사이클을 끊어내는 접근이에요. 감독의 진단은 일관됐습니다. 구위보다는 심리적인 게 문제였다. 마무리는 어떤 선수든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 구속이 죽지 않았다면 문제는 공이 아니라 공을 던지는 순간의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을 새로 만들어주기 위해 선발 루틴을 가져온 겁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하루 던지고 하루 쉬는 5일 단위로 몸을 다시 조율한다. 퓨처스에서 한두 해 등판을 더 소화한 뒤에 1군 복귀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4월 18일 한평, 처방의 결과가 숫자로 나왔습니다. 1이닝, 투구수 13구, 스트라이크 10개, 볼 3개, 피안타 1개, 탈삼진 1개, 무실점, 최고 구속 149km. 이 숫자부터 하나씩 뜯어봐야 합니다. 13구 중 스트라이크 10개, 비율로 따지면 10분의 7이 훌쩍 넘어요.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투수는 절대 이 비율을 못 찍습니다. 볼이 먼저 들어가면 카운트에 쫓기고 쫓기면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공을 몰아넣다가 맞아나가요. 정혜영이 1군에서 무너진 패턴이 딱 그거였거든요. 근데 한평에선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스트라이크를 꽂았어요. 이닝 전개를 보시죠. 선두타자 오명진, 1루수 땅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타자 전다민, 투수 땅볼, 아웃 카운트 2개를 맞춰 잡는 공으로 가져간 거예요. 9위로 윽박지르지 않고 존 안에서 승부한 겁니다. 세 번째 타자 안재석, 여기서 원볼 투 스트라이크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어요. 결정골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좌전안타를 허용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오히려 중요해요. 유리한 카운트에서 공을 던진다는 건 지금 마운드 위 투수가 승부를 피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피할 거였으면 유인구로 빠졌겠죠. 마지막 네 번째 타자 홍성호, 헛스윙 삼진으로 이닝을 닫았습니다. 1이닝 1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 2회부터는 바통을 최유찬에게 넘기고 내려왔어요. 이보모 감독의 경기 후 코멘트가 이 투구를 압축합니다. 주저함 없이 던졌다고 하더라. 주저함. 바로 이 단어가 열쇠였거든요. 1군에서 정혜영이 잃었던 게 구속이 아니라 주저함 없는 승부 감각이었다는 걸 13구가 증명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숫자가 있어요. 최고 구속 149km. 이 숫자를 커리어 평균 구속 148km와 겹쳐놓고 보시면요. 정혜영이 시즌 내내 잃었던 구속이 이 한 경기에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2021년에 153km에는 못 미치지만 본인의 정상 구간으로 복귀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진단이 바뀝니다. 구위 저하형이 아니라 심리형 슬럼프였다는 감독의 판단이 구속 계기판 위에서 숫자로 확인된 거예요. 공은 살아있었습니다. 막혀있던 건 마운드 위의 감각이었어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ERA 16.88이라는 쇼크 수치로 시작된 이야기가 13구와 149km라는 답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이에 기아는 632일 만에 8연승을 달렸고 일본에서 건너온 선발 루틴이라는 이례적인 처방이 효과를 봤습니다. 앞으로 남은 건 속도 조절이에요. 하루 던지고 하루 쉬는 5일 플랜에 맞춰서
퓨처스 1에서 2등판을 더 소화하면 1군 복귀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속이 돌아왔고 스트라이크 비율도 회복됐고 감독이 본 주저함 없음까지 확인됐으니까 복귀는 시간 문제에 가까워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혜영이 돌아와도 이전의 구회는 이전과 다를 거예요. 이범호 감독은 정혜영이 돌아와도 경쟁은 불가피라면서 집단 마무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거든요. 8경기 연속 무실점의 김범수, 임시 마무리로 자리를 지켜낸 성영탁. 이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 위에 정혜영이 합류하는 그림인 거죠. 마무리 한 명이 구회를 독점하는 시대에서 매치업에 따라 구회를 공유하는 시대로 기아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어요. 마무리의 슬럼프를 기술로 읽지 않고 심리로 읽어낸 시선. 그걸 선발 루팅이라는 전혀 다른 각도로 풀어낸 발상. 이게 기아 코칭 스태프가 시즌 초반에 보여준 가장 큰 수확입니다. 선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선수가 서 있는 환경을 바꾸는 접근. 앞으로 KBO 다른 구단들도 한 번쯤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된 거예요. 149세이브 마무리가 2군 선발로 올라갔다가 13구로 답을 들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음 등판의 숫자가 어떻게 찍히는지, 그리고 1군 복귀 첫 경기에서 어떤 공을 던지는지 같이 지켜보시죠. 오늘 정혜영의 데이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 번이 다음 분석에 힘이 됩니다.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